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먹고 있나요? 그럼 과연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부족하면 이제 칼슘을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겠는데 공급 받을 데가 없으면 우리 뼈에서 뼈를 긁어냅니다. 긁어내서 파골세포들이 이걸 막 뼈를 긁어내요. 긁어내가지고 공급을 해줍니다. 불과 한 세대 30년 전만 하더라도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성실을 꼽았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언제나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에 창의력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직업도 발명가, 예술가, 소설가와 같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벽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메모장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 잡는 게 아니라 한국사에서 생활사라는 분야는 시작된 지 이제 겨우 한 20년밖에 되지 않은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생활사라는 걸 알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로 만든 옷을 입고 초가집에서 하루 두 끼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700년이 지난 뒤에 이성계가 미아도 해군을 한 뒤로도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생활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을 지배했던 삶의 실상과 삶의 조건들, 즉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농담이 아닌 역사 속 그늘에 가려진 민초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양 어깨하고 가슴 등에 동그란 데다가 이렇게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이 오조령, 손톱 발톱이 5개가 있는 그 오조령이 저기서 그 볼을 달고요. 신발은 이제 가슴 사슴 가죽으로 만든 녹비화를 신고 허리에는 목으로 만든 복대를 찹니다. 과연 부자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사람. 여러분은 부자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리죠. 아주 중요한 거. 원칙 수립, 충복지향, 과정압축, 습관변화. 마지막이 뭡니까? 목표 상향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그 목표를 스스로.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복잡한 감정, 사랑.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소중한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더 배워야 하고 성찰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 낭만적 사랑이나 열정적 사랑이어도 성적 매력이나 열정은 중요도에 있어서 친밀감보다 훨씬 낮았어요. 자, 흔히 우리가 열정적 사랑 같은 경우는 열정이 제일 중요한 요인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친밀감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인문학을 통해서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이렇게 다양한 기기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가 최근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반면에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따라서 신뢰성 등 품질이 낮고 수정 및 개선하기도 어려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방법과 절차, 도구 기술들을 개발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발 비용과 일정을 정확히 예측하고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에 잠재된 오류를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전에 이런 오류 유입을 예방할 수는 없겠는가, 이미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관련 산출물들을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공학적 접근법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제한된 일정과 비용으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접근법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방법, 프로젝트 관리 방법, 통제 및 제어 방법,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기술, 설계 방법론 및 테스트 기법을 배움으로써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화 사회를 이룩한 3차 산업혁명을 살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곧 지능정보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기 우리들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기술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와 어떻게 하면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아무거나 올려도 저작권 괜찮을까요? 어디까지가 스마트폰 중독인가요? 공학에서 윤리가 왜 필요한 건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독, 저작권, 정보 보안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윤리입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고 기술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강의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혁명과 밀접한 전공인 공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공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윤리라는 무기를 통해 기술을 선용하고 누릴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초창기에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의 도래와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많은 회사와 기업이 도태되고 사라졌듯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이나 개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 지식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도 소프트웨어 기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기본 원리와 작동 방법,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 기술의 원리와 기초를 학습하게 되고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통해 간단한 로봇을 제어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실생활이나 개인의 전공 또는 전문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주어진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 창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코딩은 주어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합니다. 코딩을 통해 문제 해결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차별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딩을 잘해서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코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파이썬은 세상에 나온 지 꽤 오래된 중견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최근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 4차 혁명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로 재조명되어서 급부상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본 문법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피지컬 컴퓨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죠? 하드웨어와 센서 등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값들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엔트리보드 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하드웨어 장치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트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센서 값들을 재해석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값들로 변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는 창의적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창의적 사고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